13. 제게 초대를 받다. 유니스와 함께 제게 집을 방문하다. 폴은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면서 귀는 옆자리에 있는 유니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폴은 그녀가 제안하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듣고는 있었지만 그녀의 생각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생각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들이 탄 차는 어느새 쇼핑몰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 쇼핑몰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엇을 살 것인지 의견의 일치를 보자고 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쇼핑몰로 들어서야 했다. 결국 매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건을 보면서 선택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채 쇼핑몰 출입구로 들어섰다. 두 사람은 제게 초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사실 폴은 한 달 전부터 유니스와 함께 등산을 겸한 캠핑을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2주 전에 페이스북 쪽지를 통해 잭으로부터 유니스와 함께 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그날은 이미 유니스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잭의 초대장을 받고 나서 고민하던 폴은 유니스의 기대감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염려되었지만 일단 그녀에게 말해 보기로 했다. 잭의 초대를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유니스는 캠핑 계획을 연기하고 잭의 초대에 응하겠다고 흔쾌히 수락했다.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선물을 구입한 후 두 사람은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와 잭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가까스로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잭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고급 주택으로만 이루어진 단지 안에 있었다. 주택 단지는 호숫가와 이어진 물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모양과 디자인으로 건축된 수십 채의 집들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주택 단지 입구에는 경비 초소가 있어서 집주인의 확인을 거쳐야만 방문자의 출입이 허락되는 것 같았다. 경비원이 폴의 차로 다가와서 용건을 물었고 폴은 집 번지와 잭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경비원은 무전기를 통해 경비 초소 안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듯 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방문자 확인을 하고 나서 폴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워낙 큰 단지여서 잭의 집까지 가는 데는 느낌상으로 꽤 긴 시간이 걸렸다. 단지 내의 도로들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서 인위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더욱 자연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곡선 도로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멋진 드라이브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잭의 집 앞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잭이 아내와 함께 나와서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해 주었다. 잭과 유니스는 초면이었기 때문에 폴이 잭과 그의 아내에게 유니스를 소개해 주었고 잭 역시 아내인 제인을 두 사람에게 소개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장식된 벽면과 기둥이 눈에 들어왔다. 아름다운 색상과 무늬의 대리석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거실은 매우 넓었고 보기만 해도 편안해 보일 것 같은 소파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장서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이 꽂힌 책장과 다양한 장식물들이 보였다. 거실 한쪽 면에는 커다란 유리창들이 있었고 투명한 창문 너머로는 뒤뜰의 푸른 정원과 호수가 보였다. 거실의 또 다른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는데 마침 솔로 가수가 통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었다. 실내가 밝았는데도 스크린 위의 영상은 마치 영화관처럼 선명했다. 사방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가슴을 울릴 정도로 아름답게 들려왔다. 워낙 선명한 화면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인해 폴과 유니스는 잠시 멈춰 서서 스크린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는 듯 했다. 화면 속의 흑인 가수가 기타를 튕기며 부르는 노래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탠드 바이 미 스탠드 바이 미였다. 잭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저 흑인 가수의 이름은 로저 리들리라저 리들이라고 하네. 방송에 출연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허스키한 목소리의 흑인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창법으로 노래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라네.
이때 잭의 아내 제이는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갔고, 잭은 두 사람에게 집안을 보여주겠다며 안내를 자청했다. 거실 옆으로는 연이어서 실내 수영장이 있었는데, 꽤 큰 규모의 수영장이었다. 잭은 직선 거리가 25m이고, 폭은 10m 정도라고 말해 주었다. 수영장의 한쪽 벽에는 주크박스가 있었는데, 수영을 하다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했다. 잭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수영을 즐기면서 건강을 다진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가 항상 활기차고 건강한 이유가 바로 수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거실로 돌아오자 제인이 음료수와 슈림프 칵테일, 중간 크기의 새우를 물에 삶아서 얼음 위에 얹어놓고, 레몬즙을 곁들여 토마토 케첩에 찍어 먹는 것으로, 주로 식사 전에 먹는 에피티이저를 내왔다.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아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길을 달랬다. 얼마 후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들리자 네 사람은 주방으로 이동했다. 주방에서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마리오였다. 마리오는 폴을 보자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볍게 눈인사를 했다. 하지만 폴은 그가 누군지 바로 알아보지 못한 듯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그를 기억하고는 가까이 다가가서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폴은 유니스에게 그를 잭의 초대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스미스 앤 올렌스카이 레스토랑의 주방장이라고 소개했다. 잭이 폴과 유니스를 초대하면서 개인적으로 마리오에게 오늘의 요리를 부탁했던 것이다. 폴은 조금 전에 먹은 슈림프 칵테일이 여느 식당의 것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게 마리오의 솜씨였음을 알고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리오와 함께 온 보조 요리사가 시저스 샐러드와 양송이 수프를 식탁에 놓은 후 화이트 와인의 코르그 마개를 따서 잭 앞에 놓인 빈 접시 위에 놓았다. 그러자 잭은 그것을 손으로 집어서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그러는 사이 보조 요리사는 잭의 와인 잔에 시음을 할 수 있도록 소량의 와인을 따랐다. 향긋하고 신선한 냄새를 확인한 잭은 와인 잔을 눈높이 정도로 들더니 와인의 색깔과 투명도를 확인하고는 코끝으로 향을 맡았다. 그러고는 입 속으로 한 모금을 넣은 후 혀를 돌리면서 맛을 음미했다. 잭이 와인 잔을 내려놓은 후 왼손 엄지를 치켜 올리며 최고라는 사인을 보내자 보조 요리사는 각자의 잔에 와인을 채웠다. 모두가 건배를 하고 와인을 음미했다. 와인 애호가로 자처하는 폴이 놀란 표정으로 잭을 쳐다보며 물었다. 잭, 어떤 와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잭이 폴에게 와인 병을 건네주며 말했다. 자네도 와인 맛을 볼 줄 아는군 그래. 이 와인은 캘리포니아의 북부에 위치한 나파밸리에서 생산하는 컬트와인이라고 하네. 나파밸리에서 생산되는 와인 중 수집가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지? 레이블에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새겨진 스크리밍 이글 필두로 할란 이스테이트, 브라이언트 패밀리, 콜긴 등이 대표적이고 매우 고가에 팔린다네. 내가 평소에 자주 마시는 와인이기도 하고. 저는 컬트 와인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마셔볼 기회는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와인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오가 준비한 정차는 송아지 가슴살로 만든 스테이크였다. 항상 그렇듯 그가 만든 음식에서는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사람 모두 마리오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최고의 찬사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마리오도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모든 식사와 후식을 마치고 정원으로 자리를 옮긴 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원의 분위기는 실내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과 느낌으로 다가왔다. 특히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과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잔잔하게 일렁이는 호숫가의 물빛이 반사되어 몸과 마음에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느낌을 주었다. 폴과 잭은 여자들만의 대화 시간을 주기 위해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사실 오늘 초대의 목적은 자유로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걸으면서 폴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잭이 계획했던 것이었다. 물론 폴 역시 잭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었다. 커뮤니케이션의 마지막 도구 질문. 2주 전,
잭은 폴에게 초대장을 보내면서 초대의 목적이 단지 식사를 함께하는 것 외에도 지금까지 지속했던 코칭의 연장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번 만남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를 폴에게 물었고, 폴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회신했었다. 자네가 오늘의 주제를 질문으로 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겠나? 산책로를 걷다가 잭이 먼저 물었다. 아, 네. 모든 시름과 걱정을 잊은 채 주변 경관을 감상하던 폴이 잭의 질문에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제가 잭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코칭을 받은 이후로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가르침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 머릿속에 넣고 실행하다 보니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았는데, 제가 직접 실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뚜렷한 모습으로 다가오더군요. 폴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잭이 곧바로 물었다. 그게 뭐지? 알려주신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예를 들어, 제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법, 상대방의 답변에 반응하고 말한 내용을 확인하는 법, 요구가 아닌 욕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들을 의식하고 행동하니까 제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폴은 다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잭은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폴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지켜보았다. 하지만 폴이 계속해서 침묵하자 잭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길을 걷다가 잭의 미소를 본 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왜 미소를 지었는지 이해가 되는가? 폴의 표정을 본 잭이 질문을 던졌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네가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물론 좋은 현상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자네에게 알려주려던 것이었으니까 말이지. 폴은 잭의 설명을 듣고도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 자네의 생각을 말하고 나서 어느 정도 말을 멈추고 내가 반응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나? 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 그걸 말씀하시는군요. 폴은 이제야 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자네가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소통 방식이지. 제가 그렇게 했나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더욱 발전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법이지. 그런데 자네는 벌써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은데. 잭은 말을 멈추고 폴을 바라보았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잭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다니 제가 바뀐 것은 분명하네요. 저도 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큰 발견을 한 셈이군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폴은 잭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깨닫게 된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변화를 알아본 그의 전문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을 행운하라 여기며 고마움을 느꼈다. 내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한 자네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셈이지.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크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 다시 조금 전의 대화로 돌아가 볼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폴은 자신이 어디까지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자 미안한 표정으로 잭에게 물었다. 다른 스킬에 비해서 질문이 어렵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상대방의 요구가 아닌 욕구를 표면화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하고, 큐엘라어식 큐 모델의 핵심이 질문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또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도 모두 질문을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이럴 때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할지 그걸 생각해내는 게 어렵더군요. 자네가 질문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려니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이군. 안 그런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질문을 생각해내는 것에만 어려움이 있는 건가? 폴은 잭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지자 잠시 멈칫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상대방에게 던질 질문을 생각해내는 것에만 집중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폴이 안고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자 잭은 본격적으로 코칭을 시작했다. 자네는 질문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잭은 질문의 방법보다는 질문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아닐까요? 그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을까? 잭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묻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폴은 잭이 묻는 질문의 의도에 맞춰 대답했다고 생각했는지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논증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잭은 폴에게 강압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그가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마치 자문자답을 하듯이 말끝을 부드럽게 올렸다. 과거에는 저도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지금은 논증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언제부터인가 논증이 아니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한 확신이 들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구체적인 질문 방법을 체득하고 있지 못하기는 하지만요. 폴은 답변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능숙하게 구사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잭 앞에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었다. 자네가 질문의 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코칭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 잭은 폴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는 듯 긍정적인 말을 건넸다. 네, 저는 오늘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폴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주먹을 힘껏 쥐어 보였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질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네에게 전해주려고 하네. 이로써 자네를 처음 만나서 약속했던 것처럼 자네에 대한 코칭의 목적을 비로소 완성하게 된다네. 잭의 말을 듣는 순간 폴은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나는 잭으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모든 것이 오늘에야 완성된다는 기대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이 잭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아쉬움 때문이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코칭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잭의 초대를 받은 오늘만큼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폴은 다른 감정들은 모두 비워버리고, 오늘은 잭과의 코칭에만 전념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늘의 코칭을 통해서 모든 목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폴은 자신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대해준 잭에게 자신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동안 자네가 나와 함께하면서 변화된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자네가 보여주고 있는 강한 열정과 의지라네. 자네는 이러한 변화를 알고 있었나? 잭의 칭찬과 함께 그가 던진 질문에 폴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그렇게까지 변했습니까? 솔직히 의식하지는 못했어요. 이 또한 잭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의 인사를 더 드려야 하겠군요. 폴은 진지한 표정으로 잭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폴이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않고 그대로 있자 잭은 폴의 어깨를 다독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폴도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지금까지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질문에는 가장 강한 설득력이 들어있다고 말해 주었네. 자네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폴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내가 한 질문의 답을 찾기 어렵다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겠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증 방법에는 설득력이 없을까? 잭은 폴의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다른 관점의 질문을 던졌다. 논증을 하다 보면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 위주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폴은 약간 자신이 없는 듯 대답하고 나서 잭을 바라보았다. 맞다네. 그게 바로 논증이 가지고 있는 한계야. 비록 폴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지 못했지만 잭은 의도적으로 칭찬의 말을 해주었다. 그러자 폴은 긴장이 풀리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니즈에 연관되지 못하는 논증은 설득력이 없고 상대방의 저항만 높이게 돼. 그렇다고 논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야. 논증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방의 관심이나 니즈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폴의 대답에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다. 그렇다네. 질문을 던져야 상대방의 관심이나 니즈를 발견할 수 있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네. 잭이 성공적인 사례를 들려주겠다고 말하자 폴은 걸음을 멈추고 잭을 향해 몸을 돌렸다. 자네도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전하여 깨닫게 했다네. 또한 그는 질문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지. 그는 누구와 대화하든 항상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었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지. 즉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는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수사학적 질문 리토리켈 퀘스찬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네. 수사학적 질문은 뭐죠?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많이 활용된 대화법으로 알려져 있다네. 수사학적 질문이란 어떠한 생각을 특별한 방법으로 전달하려 할 때 표현과 설득에 필요한 언어의 표현 기법으로서 굳이 상대방의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질문을 말하는데, 논증, 설명, 하려는 내용을 질문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지. 대화에서 상대방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상대방이 지루함을 느끼게 돼.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수사학적 질문으로 바꾸어 던지면 상대방은 대화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쉽게 설득된다네. 따라서 수사학적 질문은 상대방의 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마음속으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질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면 상대방은 강요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서 반발심을 갖거나 저항하겠지. 그것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간단해.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된다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는 느낌을 받게 돼. 결국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고 쉽게 동의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잭이 길게 설명했지만 폴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그는 설명보다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 즉 상대방이 설득을 당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게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현한 것이라네.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를 철학자나 명연설가로만 알았지. 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해 설득력을 높였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폴은 소크라테스의 진면목을 새삼 알게 되었다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질문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방향성을 준다는 것인데, 자신이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이야. 따라서 자네가 방향성을 가지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면, 상대방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네. 즉 상대방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네가 미리 계획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자네는 상대방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잭은 자신의 설명을 폴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잠시 이야기를 멈추거나 폴의 표정을 살피며 완급을 조절했다. 여기서 자네가 주의할 점은 아무 질문이나 무작위로 한다면 설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따라서 미리 잘 계획되고 준비된 질문을 해야 효과가 있어. 혹시라도 자네가 평소에 질문을 자주 활용하더라도 설득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던지는 자네의 질문이 목표로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돼. 이제 자네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하나 하겠네. 잭의 말에 폴은 진지한 표정으로 잭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사람들이 자신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질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가? 마치 선문답 같은 잭의 질문에 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대답했다.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질문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질문보다는 논증이 앞서니까요. 솔직한 답변이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질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질문보다는 논증을 많이 사용하지. 간혹 질문을 사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이처럼 사람들이 논증을 위주로 설득하는 이유는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설득이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지. 하지만 말일세. 자네도 설득력을 높이려 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해. 그리고 효과적으로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관화해야 하고. 폴은 그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어떻게 질문을 사용했었는지 되짚어 보았다. 잭을 만난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잭을 통해 배우려 했던 것이다. 잭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질문의 종류와 효과 등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폴은 질문에 대해 이처럼 자세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논리적인 잭의 설명에 무엇 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질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제대로 알려준 잭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잭과 함께 걷다 보니 어느새 산책로의 3분의 1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오리들의 꽥꽥대는 소리가 들리자 잭은 폴을 데리고 오리떼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식구로 보이는 여러 마리의 오리가 헤엄을 치면서 물속으로 자맥질을 하고 있었다. 어미가 가는 대로 새끼 오리들이 뒤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행복하고 여유롭게 보였다. 잭은 오리들이 소리를 내는 것도 모두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오리들이 어미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새끼들도 소리를 내는 것은 양방향 소통의 한 방법이라는 것도 말해 주었다. 잭의 설명을 들은 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오리들의 소통 방식에서도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잠시 오리떼를 바라보며 한가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다시 집을 향해 걸었다. 저 멀리 잭의 집이 보였다. 폴이 잭과의 코칭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즈음 잭이 말을 건넸다.
오늘 질문에 관한 지식은 자네에게 모두 전해준 것 같군.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네. 마지막 질문. 폴은 마지막 질문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기다렸다. 만약에 자네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하는 목적이요. 폴은 답변이 생각나지 않자 제게 질문을 반복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문을 던지는 목적이 자네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 네.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잭은 폴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부드럽게 질문을 던졌다. 물론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네를 위한 것이야. 하지만 상대방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거나 자네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된다네.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게 되면 자네의 설득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폴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잭에게 물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따라서 질문을 할 때도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질문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해. 따라서 자네의 질문이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네. 사실 저도 질문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이 문제부터 빨리 개선해야겠군요. 질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들려줄 테니까 들어보게.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잭은 화술의 귀재이며 레리 킹 라이브라는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레리 킹과 관련된 일화를 들려주었다. 레리 킹이 대담 프로그램에서 초대자의 깊숙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비결에 대해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재주를 가졌기에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그렇게 잘 이끌어냅니까? 그러자 레리 킹이 그 기자에게 되물었다. 당신이 큰 화재 사고가 나서 진화 작업 현장에 취재하러 나갔다고 합시다. 당신은 소방관을 붙잡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자 기자가 대답했다. 화재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언제쯤 진화될 것 같습니까? 피해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들은 레리 킹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특종 기사를 못 쓰는 것 아니오. 이 말을 들은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레리 킹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먼저 소방관에게 다가가 어깨를 치며 격려해 준 후 아니?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곳에서 도대체 몇 시간째 고생하고 있는 거요? 라고 말하겠소. 지금 들려준 사례에서 무언가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찾았는가? 잭이 폴의 느낌을 물었다. 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 이 사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첫째는 소방관에게 했던 질문의 내용인데, 무서운 불길과 싸우고 있는 소방관도 용감한 전사이기 전에 두려움에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질문하여 상대방의 마음속 이야기를 끌어낸 것이라네.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뭔가요? 두 번째는 레리 킹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네. 기자가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상대방을 이해하여 마음을 열도록 질문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논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대신 기자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되묻고, 기자의 답을 들은 후에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해시켰다는 것이네. 잭이 저와 소통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이군요. 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잭이 말한 교훈을 깊게 새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잭의 집 앞에 도착했다.
정원 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제인과 유니스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들도 둘만의 대화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잭과 폴이 산책을 나간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다. 폴과 유니스는 잭 부부의 초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잭의 집을 나왔다. 폴은 운전을 하면서 돌아오는 중에 오늘 잭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유니스에게 설명해 주었다. 폴의 목소리는 매우 상기되어 있었고, 유니스의 눈에는 폴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유니스는 폴에게 뭔가 큰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했지만, 그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폴의 말을 자르거나 묻지도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기만 했다. 폴은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다. 서머리 1.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고 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방이 반응하기를 기다려라. 그래야만 상대방은 대화에 동참하고 몰입한다. 2. 상대방의 요구가 아닌 욕구를 표면화하려면 적절한 질문을 해라.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표면화시켜준다. 3. 논증은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 위주로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니즈에 연관되지 못하는 논증은 설득력이 없고 상대방의 저항만 높아진다. 논증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방의 관심이나 니즈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야 상대방의 관심이나 니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논증을 하기 전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4. 질문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방향성을 준다는 것인데, 자신이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면 상대방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 즉 상대방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이 미리 계획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설득할 수 있게 된다. 5. 아무 질문이나 무작위로 한다면 설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미리 잘 계획되고 준비된 질문을 해야 효과가 있다. 자신이 평소에 질문을 자주 활용하더라도 설득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던지는 자신의 질문이 목표로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질문을 할 때도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질문한다는 느낌을 주어라. 즉 자신의 질문이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